이민식이라고 불법 집회라고 홍배 의원입니다. 아니 왜 헌법재판소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하시냐고. 끝나는 3일 시위요. 끝나는 2일 시위 참 잘한다. 학교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사태에서 한 게 아니고요. 네. 효과가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적인 시기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과 국민을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겠다. 믿고 있기에 우리 국민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는 그야말로 부산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변론 종결일로 따져도 한덕수 대행 탄핵 변론 종결일 6일 후에 대통령 탄핵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판을 선고해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 직무 복귀를 위한 탄핵 각하, 탄핵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여야 모두 원하는 결과는 달라도 조속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와 5위는 극과 극에 있는 지금 김복형, 정계순 두 명의 재판관 얘기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행의 기각이 윤 대통령 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가 핵심일 텐데요. 지금 의견들이 8명의 재판관 의견들이 3갈래, 4갈래로 갈려지면서 4월을 넘기는 건 물론이고 문영배, 이미선 두 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이 임박해서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8일도 아직 단언할 수는 없고 최인영 변호사님 4월 넘기는 것도 이제 가능성이 50% 이상 되지 않았냐 혹은 지금 이렇게 의견 충돌과 진통이 많으면 문영배, 이미선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직전이 돼서야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내일 26일 정도까지 선고 기일이 지정이 안 되면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가 상당히 힘을 얻고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과연 그러면은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장님은 이 결정을 하고 나가실까? 그거에 대한 의문도 지금 이미 제기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측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써 다 결론을 내놓고 사실을 조금 더 다듬는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석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것이 아니고 사실관계 자체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더 결과를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김복형과 정계선의 전쟁. 두 분이 정말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적법 절차를 좀 훼손한다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절차가 상당 부분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되면 확정이 안 되로 해서 빨리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확정된 대로 빨리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의 헌법이 주어진 의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8대0이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빨리 결정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꾸로 국민의힘에서 좀 빨리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합의가 안 되면 기각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고 그에 따라서 8대0으로 기각하라고 압력을 넣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건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된 뭐죠? 그 또한 승복해야 된 결정입니다. 저는 무한정 이 부분이 늦춰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빠르면은 3월 28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헌법재판관님들이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는 대로 결정하시고 합의가 안 되면은 합의가 안 되는 것 자체가 그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 저 또한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 변호사의 관측과 분석은 결국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는 거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혹은 야권에 주장했던 전원일치 8대0 인용은 일단 현실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쟁점별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빨리 해서 3월 28일은 결론을 지어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좀 조심스럽게도 여당에서도 아예 지도부가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 개인 감입니다. 그렇죠. 제가 과거에 탄핵 그 소추위원도 했던 그런 경험, 그다음에 여론조사, 네. 그다음에 이제 제 나름의 정보 뭐 이런 걸 딱 종합해 보면은 네.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각하 의견 2명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좀 암시를 예. 했고 대통령 탄핵 재판이 늦춰질수록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기각될 가능성이 제가 굳어 보니까 더 높아진 것이 이 증거나 이런 거에 절차적 위반이 많으면 증거 자체를 채택 안 하거나 증거의 효력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체포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부분도 그 증인인 곽종근, 홍장원조차도 진술이 막 번복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요번처럼 각하 기각이 엇갈리면서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같아요. 주진우 의원 주장은 지금 예고편인 한덕수 총리 탄핵건을 보니까 재판관 2명이 꽤 절차적 정의, 절차의 문제를 많이 비중 있게 봤기 때문에 이건 기각 각하 아니냐? 이현정 의원님.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끌었던 탄핵소추 위원장이었는데 지도부에서 기각을 처음으로 얘기한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렇게 지금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가 시위하는 분들은 계속 각하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게요. 있어요. 근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기각을 이야기를 했고 예. 주진우 의원도 지금 이제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게 아마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제 내용을 보면서 과연 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사실은 이제 한덕수 대행의 그 탄핵 이제 기각문을 보면 그렇게 뭐 연결되는 구성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각 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점들은 이제 이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복형, 그다음에 이제 정영식, 조한창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또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어떤 업무의 어떤 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의 여부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어떤 이 할 때는 아마 탄핵 이 헌법재판소가 빨리가 진행했던 것은 그냥 뭐 이거는 탄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했는데 그 중간에 아마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되고 공수처 수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 제기가 되고 그렇다면 증거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아마 재판관들 사이에서 꽤 논쟁적인 이슈들이 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보면 정말 김복형 하고 이제 정계선하고 두 분은 정반대의 입장에 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황을 유추해 보면 꽤 내부적으로 논쟁이 아마 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면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평의 과정을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조그마한 단서들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고편인 한덕수 총리건으로 기각 각하를 자신하고 있는 국민의힘인 반면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박선원 의원은 한덕수 판결의 불법 계엄을 전제해서 이게 탄핵의 힌트다. 그런데 어제 사실은 판결문을 보면은 김준욱 대표님 내란 판단을 안 했잖아요. 계엄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안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탄핵의 힌트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제 이 판결문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한 대여섯 줄 정도밖에 삽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라는 부분. 그래서 아마 이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덕수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감추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판단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국무회의를 시작한 것 그리고 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나름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이 공통된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당시 총리는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 간담회 정도로 봤다라고 하는 이런 이 법정 진술 이런 것까지가 다 포함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일말의 단서가 보였던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건데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뭐 5대 2대 1이다 이렇게 해서 이 인용에 필요한 6분이 다 갖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볼 수 있는 여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의 결과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이런 방법론, 방향성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예단하는 것 이것은 경계해야 될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과 극에 있는 인물 그러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비교해 볼 텐데 먼저 애초에는 중도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됐다가 가장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비슷한 정확히는 한덕수 총리와 주장과 비슷한 의견을 낸 게 바로 김복형 재판관이거든요. 어제 헌법재판소 안의 판단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건 소추 사실 중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인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두 사람의 프로필을 한번 볼까요? 두 사람 다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사법시험 34기, 37회. 수석 합격한 정계선 재판관이고요. 두 사람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특히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라고는 여당에서 지명한 인물이 아니라 조희의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이른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인영 변호사님, 이게 사실 이제 현실이 됐어요. 뭐 지명한 사람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단 여부가 가려진 거 아니냐.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이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파면이냐 혹은 복귀냐 이런 것들에 키를 쥐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예. 헌법의 정당한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 진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적법 절차를 굉장히 따라야 됩니다. 법을 법대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왜 그러면은 그 김복형 재판관이 각하가 아닌 기각을 했을까? 저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계선 재판관님은 김복형 재판관님에게 고맙다고 밥 한 번 사야 된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 실질적으로 김복형 재판관이 각하설에 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각하는 결국 탄핵 절차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을 선임했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서 그 법적 지위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이것이 각하로 나올 경우에는 정계선 의원이 그 재판관이 자격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고 했던 것은 그런 탄핵 각하의 소급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 한마디로 소급 무효되면은 지금까지 모든 탄핵 절차조차도 이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각하가 아닌 기각으로 갔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판결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추천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의 원리와 그 취지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파적인 의견을 한 것이 아니고 예. 법에 따른 결정을 했다. 오히려 정계선 의원이 재판관이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정계선이 정계선했다. 일관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키는 정계선
재판관이 들고 있는 것이지 이 그 김복형 재판관이 들고 있다라고 본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 최인영 변호사의 분석의 밑바닥에는 지금 생각보다 기각과 각하 의견이 많으니까 굳이 캐스팅 보트 의견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해석이 되는데 다른 분들의 다른 생각도 좀 들어볼게요.